자, 그러면은 실제로 요거 좀 생략을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 우리 자음모음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예요. 자음모음이 있습니다. 영어도 A부터 G까지 자음모음, 아예, 이후 자음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는 자음모음이지만 개가 결합된 하나의 이응, 유가 결합된 유라는 글자, 시읒, 아, 니은이 결합된 글자. 즉 이것이 이 자음모음이 하나의 부속품이긴 하지만 얘네가 결합된 얘를 쭉 나열해서 이응, 유, 시읒, 아, 니은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이응, 유, 시읒, 아, 니은 이러지는 않거든요. 애들은 결합된 하나의 유라는 글자, 결합된 하나의 글자 상태로 우리는 외우거든요. 그런 다음에 유라는 얘가 결합된 상태가 글자, 유자, 산자, 이자, 채자, 오자 뭐 이런 글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네를 다시 결합해서 비로소 이제 유산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자음모음, 2단계 하나의 글자, 이로써 이제 글자가 되고 글자들이 서로 간에 결합해서 유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1단계 자음모음, 글자 결합해서 유산. 근데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음모음에서 글자가 되는 과정은 100% 암기입니다. 이응유가 결합해서 유, 이응유가 결합해서 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유라는 글자를 알고 있어요. 산이라는 글자를 알고 있어요. 라이트라는 글자를 알고 있어요. 전체에서 글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하우스라는 글자를 알고 있어. 그럼 내가 라이트 하우스를 외울 때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라이트에 내가 알고 있는 하우스가 있구나. 그래서 유산하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자, 헤리티지를 외워야 된다라고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께서 이제 이걸 외워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H, E자, R자, I자, T자, A자, G자, E자 이렇게 외우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옆에 케이터링 같은 경우도 8개의 자음자, 모음자를 보고 그대로 익히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H-E-R-I-T, H-E 뭐 H-E-R-I-T가 뭐 어원으로는 상속이라는 의미인데 그거 무시하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H-E-R-I-T-H 어떤 분은 C-A-T-E-R-I-N-G 어떤 분은 C-A-T-E R-I-N-G 이렇게 보실 겁니다. 아마 원장님들께서 내가 아무리 안 보려고 그래도 내가 라이트하우스에서 L-I-G-H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외워야지 라고 아무리 생각하셔도 나도 모르게 라이트 하우스가 있지 이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이걸 하나하나 자음자 모음자를 외우려고 해도 H자, E자, R자, I자, T자 이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나는 보자마자 보인다. H-E-R-I-T-H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이거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진행을 한 거죠. 무의식 중에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만 잠깐 해주시면 아이들은 순식간에 폭발을 할 텐데 이걸 한 번도 얘기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걸 지금까지 어렵게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여태까지 아이들이 S-O-L-I-C-I-T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자음모음을 외웠다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으가 니은, 치읓, 이렇게 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단어 20개, 30개, 200개, 30개 하면 뭐합니까?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20개, 10개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아마 이렇게 해서 기억해라 라고 하면 우리도 아마 하루 종일 200개도 다음날 한 10개 기억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등과 꼴등, 단어에 있어서 1등과 꼴등의 차이는요 절대 지능이 아닙니다. 오직 전교 1등은 왜 단어에서요? 왜 전교 1등이냐? 얘는 볼 줄 아니까 전교 1등이에요. 그럼 얘는 못 보면 전교 꼴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대단한 지식이 아니고 이 녀석이 보게끔만 유도만 잘 해주면 우리는 그 아이를 습득 영역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고 진짜 편하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자음 모음자에 단순 암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거는 휴지통에 버려야 돼요. 그거 끌고 안고 가면 얘는 절대 영어 단어 못 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라이트하우스에서 라이트하우스 이런 것처럼 반드시 글자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A부터 G까지 26개 알파벳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다 버려버려. 이거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가 결합된 요 글자 덩어리가 훨씬 중요한 거야. 너네가 정말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글자 덩어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너네가 얼마나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스페링을 익히느냐와 직결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한번 해봤지만 다시 한번 뭐 검증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보이시죠? 위에 거 5초. 위에 여기 있습니다. 아랫부분요. 위에 거 5초,
아래 거 5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외워보십시오. 위에 거 5초, 아래 거 5초. 뭐 답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실제로 꼴 이렇게 얘기하고 꼴뚱하는 녀석한테 외우라고 하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외워요. 보자마자 이 녀석이 딱 보자마자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아, 보인다. 하우스가 보인다. 선이 보인다. 문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보자마자 12개나 되는 스펠링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선, 문이에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얘는 암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 녀석이 알고 있던 하우스, 이미 얘가 알고 있던 선, 얘가 알고 있던 문이 보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우스에 선에 문이 있네. 12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싹 외우는 거죠. 근데 아래 거는 저도 못 외웁니다. 절대 못 외웁니다. 이거는 애들한테 뭘 살린다 해도 절대 못 외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했던 방식 그거예요. 이거는 오직 자원모음을 즉 스펠링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암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까먹는 겁니다. 위에 거는 이해, 아래 거는 단순 암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통해서 스펠링을 습득시켜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펠링 자음 모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영어도 자음 모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여가 있지만 얘네가 결합되는 악이라는 글자, 오이라는 글자, 학, 장, 뭐, 수, 최, 김, 뭐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습니까? 약 300개 정도의 글자가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기역 자음 모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 11,7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론에 들어가는 17,000개고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건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한 300개 정도의 글자, 가, 간, 갈, 각 이런 식으로 해서 3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300개를 갖고 우리는 안개, 이반개 우리 단어를 익히고 있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A, B, C, D에서 G까지 해서 26개 자음 모음을 했다라면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IM이라는 이제 글자로 얘네가 결합된 IM이라는 글자, IT라는 글자, TRA라는 글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아이들이 우리가 선암기해서 얘를 가지고 이제 수정, 박수, 수박, 정학, 정박, 정호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한 것처럼 영어도 자음모음이 아닌 얘네들이 결합된 하나의 글자 형태로 우리가 익히게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미테이트하면 보자마자 보인다. IM, IT, AT. 이미 IM, IT가 모방이라는 의미의 어원인데 그거 무시하시고요. 네, IM, IT, AT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글자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A, B, C가 있는데요. A, B, C가 있는데 보시면은 어원을 모른다는 가정에 with가 여기서는 이제 반대의 문제. 자, C-A-R-G-O 제가 이제 색 이렇게 입혀드렸습니다. 오버룩해서 스탠드 포인트해서 제가 색깔 입혀드렸는데 아마 원장님께서는 이걸 내가 외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자마자 색깔을 입힌 거 그대로 아마 거의 다 구분해서 나도 모르게 덩어리로 다 보고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얘가 전부 다 깜냥색으로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구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로 보는 것만 잘 트레이닝 시키면 아이들도 우리가 지금 보는 색을 입힌 것처럼 보는 것처럼 아이들도 보게 되고요. 아이들도 우리를 능가하는 그런 습득 영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덩어리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보통 저 이제 글자 덩어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얘들아 덩어리 보이니? 트레이닝 할 때 덩어리 찾아봐라. 너 덩어리 어떻게 했니? 그 덩어리가 어원 덩어리, 단어 덩어리, 음절 덩어리가 되겠죠. 음절 덩어리는 뭐 간단하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단어는 라이트하우스에서 라이트가 하나의 글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얘는 뭐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단어를 500개 아는 애보다 1000개 아는 애가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단어로 외우면 외울수록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니까는 단어까지도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실제로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스펠링이 있으면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글자 덩어리가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어원이지 않습니까? 어원입니다. 실제로 스펠링 덩어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원이고 이 어원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원을 했던 학원 99%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원을 뭐 메가스타일도 있고 스카이 에듀 뭐 그런 어원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메라를 찍어서
그 사람들은 뭘 모른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어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글자 덩어리 있어서. 그런데요, 그거는요, 실제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먹히는 거예요. 3만 단어, 2만 단어, 3만 단어. 그런 사람한테 어원 얘기하면, 이걸 알면은, 이 IMIT, 모방, AT, 동사, 이건 먹히지만, 고등학교 전교 1등까지는 너무 버거워요. 걔네 수준은 욕인데, 어원 얘기를 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메가스타 됐던, 뭐 누가 됐던, 뭐 유명한 어원 강사가 어원을 가르치면은, 저 사람은 애들의 수준을 알고 떠드는 걸까? 저는 사실 얘기를 해요. 그냥 떠드는 거예요. 뭔가 교육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계신 원장님들 오신 분들 중에서 어원 시도하시는 원장님들 되게 계세요. 되게 많이 계세요. 그 근래에는 저 목포에서 한 원장님께서 오셨는데 명단어 종결자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단어를 1년 동안 어원을 정리를 하셨대요. 정리 정말 1년을 정성을 다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애들한테 메가스타디 하는 것처럼 쫙 나열해서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1년을 고생을 해서 밤을. 그런데 한 학생이 한 놈도 외운 애가 없더래요. 이거는 말짱 도는 문제였거든요. 왜? 어원이 별거 아닌 게 아니고요. 애들의 수준에 비해서 어원은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원으로 접근을 하면 거기다 다 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원은 안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 일반적으로 글자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익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구성하고 있는 어원을 익혀야 되는데요. 실제로 원장님들께서 어원을 시도하셨던 원장님들께서 실패했던 그 원인을 저도 이거 저도 원인이거든요. 저 처음에 어원을 했어요. 저도 실패했어요. 그걸 한번 쭉 아는 거지만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뭐 따로 뭐 그냥 이렇게 천천히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거죠. 칠판에다가 뜻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PR이 미리, DICD 말하다. 미리 말하는 거니까 예언하다야. IMIT는 모방, AT는 동사 해서 모방하다야. 뭐 이런 식으로 REAP는 뭐 움켜잡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수학하다야. 별을 움켜잡으니까 수학하다야. 아이고 말은 좋습니다. 바로 이런 힘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를 쭉 보면은 아주 들을 때는 아주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단순 정보입니다. 들을 때만 그럴싸하지만 일어나서 뒤돌아서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애들한테는 그게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단순 어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단순 정보, 그럴싸한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걔 머릿속에 그 딱 집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어원을 외우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원장님들께서 어원을 내가 가르친다라고 하면 얘네한테 몇 개를 가르쳐야 되지? 근데 시중에 있는 어원책을 보면요. 그거를 한 3-4권을 사보면 엄청 많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어원을 외우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너무 많은 어원을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니까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다르는 거죠. 이상한 외계어거든요. 세 번째, 서남기를 시키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라이트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트하우스를 보자마자 라이트하우스가 있네? 오케이. 보자마자 1초 만에 딱 익힐 수 있는 거는 라이트가 이미 내 머릿속에 있고 하우스가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걔를 보자마자 라이트하우스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즉 머릿속에 어느 정도 선암기 그 덩어리를 갖고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 아무것도 없는 무의식 그러니까 무정보 상태에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 정보만 나열하니까 애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뜻에만 너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을 해서 이걸 유추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쓸데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또 이건 너무 적을 때 어원을 뭐 50개, 60개는 사실 커버하기 힘들고요. 너무 적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이지만 막상 배워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가가 없는 상황인데 협상이래요. 이제 어원책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장소 아니란 뜻인데 뭐뭐 대신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어원을 외워도 별로 맞는 것도 없는데 실제로 되게 그래요. 원장님이 그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야 막상 외워도 안 되는 거 되게 많더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하락입니다. 그리고 7번째 제가 다 할 겁니다. 뒤에서 구분 연습을 안 시켰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난 거죠. 실제로 아이들한테는요 연습을 시켜야 돼요. 꼬맹이들이라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을 시켜야지
확실하게 늘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아무리 뭐 야구 배트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잡고 어쩌고 저쩌고 몇 도로 뭐 이런 거보다는 야 잡아봐라, 내가 봐줄게, 휘둘러 봐, 이렇게 해서 코칭해 주는 게 최고예요. 실제로 애들이 몸으로 실제로 구분해서 연습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수학적으로 뜻이 딱 맞아 떨어지게만 접근하려고 했는데요. 어원은 그 언어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막 저희도 어원 사전이 있는데요. 막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제가 잠깐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 어원 설명은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모든 원장님들이 정성스럽게 이런 식으로 모두 정성스러운 칠판에다가 나열을 하고 설명을 해보셨지만 아이들은 100%, 99% 이제 실패를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서남기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선생님의 정보만 봤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까먹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 효과 없어라고 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어원의 한계라고 또 합니다. 내가 막상 어원을 많이 외워도 실제로 여러 가지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우리가 말하는 그 어원의 한계에 대해서만 제가 4개를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개수가 많아요. 야, 내가 1만 단어 수능 시험 보려고 1만 단어 외우는데 내가 어원 1000개, 2000개 이거 좀 오버 아니냐? 라는 게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라는 거.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 여과가 없는 건데 뜻이 협상이라고 합니다. 막상 외워도 유추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원을 보면요, A라는 사전은 이렇게 써있어요. 안전이기 때문에 구하다예요. 그리고 어떤 사전은 신과 함께 세이브 자체가 신과 함께 있는 상태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달라요. 어원 사전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답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자가 뭔가 애들을 자기장장 스스로 주관적으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다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간섭효과 T, U, E, U, R, E, U, T 모두 명사입니다. 그리고 S, T, S, A, S, A 모두 서다입니다. 자, 보면 모두 어원의 뜻도 같고 품사도 같기 때문에 뜻이 같아야 되는데 어떤 건 조각상, 어떤 건 키, 어떤 건 법규입니다. 오히려 아는 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섭효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아는 게 아니까 더 헷갈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실제로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다이어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어원은 다이어 해결 거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유명한 사람은 영어의 뜻은 하나다. 하나에서 파생된 거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트렁크, 나무에 이렇게 줄기에 트렁크가 있으면은 얘를 잘라서 안을 파서 옷을 넣었더니 얘도 하나의 트렁크 역할이네. 얘도 트렁크라고 부르자. 자동차가 발명이 됐네. 뒤에 모습이 이거랑 비슷해. 얘도 트렁크라고 하자. 그렇게 파생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막상 보면 별로 없어요. 그걸 어거지로 만든 거고. 실제로는 언어는 서로 짬뽕입니다. 각자 그냥 짬뽕이에요. 우리가 뭐 한자는 다르지만 배 하면 뭐 사람의 배일 수도,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배, 사람의 배. 어떤 거는 바다에 떠 있는 배, 어떤 거는 먹는 배. 김과장 이거 좀 수정해와의 수정과, 야 이거 수정 좀 봐라, 야 빛난다, 그 수정과 또 뭐 있죠? 암술술의 수정. 다르거든요.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순수 그 글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다이어 해결 못합니다. 어원으로. 그래서 이거 실제로 시중에 있는 어원과 관련된 단어책을 찍어온 거예요. 이거는 단어책 나쁘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능률복화 어원입니다. appreciate 하면 감상하다, 감사하다, 이해하다, 평가하다, 인정하다, 감사하다, 뭐 5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보면은 AP 뭐뭐세, PRACI 가치, AT 동사, 가치를 정하니까 평가하는 거야. 나머지 4개는요 그냥 적어놨어요. 그냥 외워라. 요거다. 예, 그냥 외워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어원을 기가 차게 알고 막 정말 박사급으로 알아도 나머지 뜻은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파생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요 앞에 뒤에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요, 요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펠링을 잘 익히려면 반드시 그 스펠링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반드시 덩어리가 있습니다. 얘만 익히면 영어 스펠링은 한 방에 끝납니다. 얘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어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원을 익히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어원을 아이들한테 시중에 있는 어원 사전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 다 뭐 정리를 해서 외워야 됩니까? 라는 그 부분인데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하면
헛짓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막상 노력은 100인데 써먹는 건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쉬워요. 근데 가만히 원장님들께서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잠깐 쉬시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제가 그쵸 덩어리 이제 덩어리를 해야 되는데 어원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얼만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쉬시고 잠깐 쉬시고 40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